스페셜1 시간입니다. 시장이 오늘 많이 밀리고 있어서 저희 전략도 필요하고요. 어떻게 좀 섹터별로 대처를 해야 될지 오늘도 토마토 투자클럽의 김민준 전문가님 도움 주십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김민준입니다. 네, 오늘 시장이 좀 많이 안 좋습니다. 특히 좀 반도체 종목들이 크게 하락하다 보니까 이 개인 투자자분들이 더욱더 좀 크게 느끼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오전장 한 줄평부터 알려주시죠. 네, 전 세계가 트럼프 몸살을 앓고 있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미국 대선까지 아직 좀 시간이 남았는데 확실히 이번 주는 내내 이렇게 좀 몸살을 겪는 것 같습니다. 시장에 대한 분위기 알려주세요. 네, 일단 반도체가 좀 직격탄을 맞은 것 같은데요. 다른 데도 다 맞고 있는데 사실 반도체는 조정이 이미 예정돼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계속 말씀드렸듯이 삼성전자가 9만전자 안착하기가 좀 힘든 상황이었고 삼성전자 먼저 조금 보고 오시죠. 원래 지수를 먼저 좀 봐야 되는 게 맞는데 삼성전자 여러 번 보여드려서 기본선과 회기선 안에서 계속적으로 주가가 갔고 지난번에 이 꼭지까지 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눌림목이 이제 어디서 하방 경직성이 확보될 것이냐 이게 중요하고요. 이거는 반론의 여지가 없는 기술적인 모습입니다. 단지 이제 우리가 조정세가 나올 수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필라델피아 반도체 기준으로 좀 봤을 때 이것도 조정이 예정되어 있는 상황이었어요, 여러분들. 예, 필라델피아 반도체 주봉이 보고 계신데 가파르게 이제 중추세까지 좀 뻗어줬지만 조정이 나왔고요. 그리고 5천선까지는 필라델피아 반도체 기준으로 상관없습니다. 지난번 눌림목이 나올 때도 거의 1000포인트 가량 빠졌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 속도를 누가 가속화시켰느냐? 이제 이 부분이잖아요. 네, 트럼프죠. 사실상 지금 트럼프의 공약 사항일 뿐이고 이 사람은 지금 대통령이 아닌데 역시나 이제 티켓 파워는 대단한 것 같습니다. 대선 후보인데 지금 피격 사건 이후에 연이엘 이제 그 지지율 상승과 더불어서 자기의 어떤 스탠스 앞으로 어떤 정치적 행보, 정책 스탠스를 매번 지금 내고 있거든요. 근데 3거리를 내내 첫날, 둘째 날은 그나마 좀 나았었고 수혜 공략 쪽으로 갔었는데 이제는 피해 공략 쪽으로 나가고 있고 특히나 이제 TSMC 이런 방위부의 분담 이야기 그리고 반도체 너무 수혜를 많이 보고 있다. 대만과 중국은 제재하겠다. 요게 이제 우리나라에 이제 직격탄이 될 수 있다 이런 건데 사실상 직격탄은 될 거 없습니다. 트럼프가 재선 임기 동안에 하는 행동을 보게 되면 우리나라가 이제 중국의 시안 공장 이런 게 있는데요. 우시도 있고요. 반대급부 수혜도 있었습니다. 단지 이제 중국의 이제 수출 통로가 막히지 않을까. 그리고 워낙 돌출 행동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대외 변수가 큰 인물인데 이제 둘 중에 하나를 결정하십시오. 네, 저는 뭘 결정하고 싶냐. 트럼프를 수혜를 쫓아서 갈 것이냐. 근데 저는 거시적인 관점에서 어느 정도는 동의를 합니다만은 여기에 휩쓸리면요 답이 안 나와요. 왜? 위대한 사람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대단한 사람인 건 맞는 것 같아요. 이 대단한 사람인데 이 사람 자체를 예측할 수가 없죠. 네. 그러면 지금 시장에 크게 자리 잡고 있는 게 하나 더 있죠. 통화정책 금리 인하 스탠스. 이 부분은 정하시면서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오늘 결정을 했는데 금리 인하에 조금 더 포커싱을 맞추면서 이제 해치 전략이 되었던 바닥권에 있는 가치주 형태건 트럼프 관련주를 대선 이후에 좀 접근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었고요. 단지 이제 매크로 변수 쪽으로 봤을 때 지금 시장에 어떤 반도체 펀더멘탈 문제가 있어서 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가 급락하고 시장의 견인차 역할을 했느냐 그렇진 않죠. 네. 사실은 언어 문제죠, 언어 문제. 네. 그리고 코멘트 문제죠. 네. 이런 부분이 특히나 이제 삼각동맹 파트, 엔비디아, TSMC, 하이닉스. 여기가 이제 부러져서 내리면서 오늘 삼성전자 결들은 그래도 양호합니다. 네. 이쪽에 지금 조짐이 좀 나왔다는 거, 조종세가 들어갔다는 부분이고, 조종세 이후에 그러면 반도체 산업이 완전히 꺾일 것이냐? 그럴 수 없죠. 그럼 AI에 투자 집행을 해놨던 부분, 캐펙스 투자라든지 캐파 증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엉망진창이 되는데, 그럴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지금 이제 줄 세우기 과정, 그리고 밀당 과정, 그리고 이미 본인이 대통령이 될 거라는 그런 전제 조건이 깔려놓고 시장의 악재가 반영되는 과정인 것 같습니다. 단지 미국 대선은 매번 말씀드리지만 제 경험칙적으로 선거구 제도도 틀리고 뚜껑 열어봐야 알아요. 그때도 여러분들 지금보다 더 컸습니다. 10년 전인데 힐러리가 된다 그랬었어요. 네. 지지율 더 높았고요. 그런데 힐러리가 안 됐었습니다. 네. 참고를 하시고
뭐 어찌됐건 이런 악재는 선반영되고 있는 과정 중에서 안타까운 게 좀 뭐냐면 요즘에 환율 상황 그렇게 나쁘지 않죠. 달러 인덱스 일단 기준으로. 그 다음에 나스닥은 좀 부러졌습니다만 미국 시장에서 계속 돌려오는 게 중소형 종목으로 러셀 2000으로 전이될 거다. 그래서 러셀 지수가 강한데 우리나라가 지금 이제 커플링 관계에서 엉망진창이라는 게 이게 지금 한탄스럽죠. 탓을 하는 게 아니고 뭐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이럴 때 정부가 좀 나서야 되는데 지금 코스닥 모습인데 뭐 주봉 모습 다 정리해 드렸으니까 800선까지 괜찮아요. 네, 문제 없습니다. 문제 없는데 800선에서 일어날 만한 동력이 있느냐, 그리고 800선에서 이제 조금 이탈하게 되면 790, 80인데 이러면 코로나 이전의 가격으로 돌아간단 말이죠. 네. 물론 이 하방 추세대에서 완벽하게 반등을 할 수도 있고 기술적으로도 리바운드가 나올 수는 있습니다만은 지금 현재 상황에서 미국은 러셀 지수가 가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그렇지 못하다는 거. 그리고 코스피는 뭐 여러분들 보셔서 아시겠지만 2,900선 강하게 돌파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올해 뭐 3,100선까지 나와 있지만 이제 눌림목 뒤에 어디서 지지 반등이냐죠. 2,800선 지지도 좀 어려운 형국이죠. 내일 옵션 만기일이기 때문에 단지 다음 주에는 시장이 그렇게 나쁠 것 같진 않아요. 단지 오늘 장대 음봉으로 때릴 거면 지금 어설프거든요. 장대 음봉으로 때릴 거면 이렇게 어설프게 때리면 안 됩니다. 2750선까지 그냥 쭉 밀어야지만 내일 장대 음봉이 있으면서 양봉 전환이 되면서 급등이 나올 수 있거든요. 요 부분도 이제 조금 여러분들의 핵심으로 아셔야 될 것 같고 지금은 이제 결정 포인트입니다.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이제 단타 손절매로 접근하신 분들은 당연히 원칙을 준수해야 될 것 같고 포지션 매매나 이제 매집 전략 끌고 가시는 분들은 뭐 자금이 없다면 시간 투자로 좀 버티고 자금이 있다면 내가 추매를 해서 기대 수익률을 높일지 말지 결정 포인트를 가져가셔야 될 것 같고 여전히 조정이 받는다면 반도체 쪽은 우호적으로 판단되고요. 금리 인하를 봤을 때도 지금 제약바이오는 상대적으로 나쁘지 않기 때문에 성장주 중심은 이 두 쪽으로 가고 그 다음에 이제 트럼프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쪽을 봤을 때 트럼프의 돌발 행동에서 그래도 좀 자유로울 수 있는 트럼프 수혜주를 고르는 게 정답이지 않겠느냐 이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조금 힘드시겠지만 현재 시점에서는 일단 전략을 그대로 따라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길게 보셨을 때 여전히 유효한 종목들은 괜찮은 종목들이 있고요. 이 자유로울 수 있는 대선 쪽에서의 조금 더 자유로울 수 있는 종목들까지 함께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오늘은 세 가지 섹터 어디서 준비하셨을까요? 네, 오늘은 뭐 오전부터 화두가 에너지였죠. 에너지, 제약바이오, 그리고 반도체 준비했습니다. 네, 에너지와 제약바이오 그리고 반도체 종목까지 들어보겠습니다. 결국에 체코 원전 결국 팀코리아가 우선 협상 대상자가 좀 되면서 오늘 원전 관련 종목들이 오전장 슈팅이 좀 좋았는데요. 에너지 섹터 한 줄평 들어보겠습니다. 네, 기대감 플러스 이제 실적, 이익 모멘텀이 증가된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네, 실적까지 맞춰주네요. 이익 모멘텀도 있고 에너지 섹터 항상 긍정적으로 또 긴 관점에서도 말씀을 주셨는데 에너지 섹터 계속 알려주세요. 네, 어제 제가 이제 방송 스튜디오 출연하면서 앵커님 전에 점상 전에 이제 저는 어제로 알고 있었거든요. 우선 협상 대상자를 발표가 어제로 알고 있었는데 긴급하게 뉴스가 나왔죠. 연기됐다. 그리고 나서 어제 또 오후에 뉴스 속보로 때렸어요. 네, 참 이거는 아이러니하죠. 네, 진짜로 아이러니하고 좀 웬만하면 이런 거는 그래도 뭐 강행 규정성이 있는 거는 아니지만 조금 지켜가면서 했으면 좋겠고요. 네, 뭐 그렇다고 해서 합리적 의심을 하거나 이러지는 않습니다. 축하할 일이고 쾌거고. 단지 오늘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 모습인데 어렵죠. 어려우실 거예요. 기술적으로 지금 포인트가 어렵습니다. 이게 지금 매도 차익 거래량 출회인지 이 쾌거가 지금 상당한데 어떻게 이어질지. 그렇다고 해서 지금 또 한전기술이나 한전 KPX, 팀코리아가 지금 한전기술, 한전 KPX, 두산 에너빌리티, 대우건설이지 않습니까? 시공 설계, 그리고 이제 관리, 그리고 이제 부품, 요렇게 이제 가 있는 쪽인데, 어찌됐건 쾌거예요. 24조 정도가 되고, 앞으로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접근한 건 빌 게이츠와 테라파워, 상장 기대감, 그리고 체코 원전 수주, 요 부분이었는데, 오늘 주가가 이제 터졌죠. 네, 터졌는데, 그리고 이제 앞으로 이 부분이 이제 실적으로 분명히 이어지겠죠. 이건 당연한 거고. 왜냐면 국가 대 국가로 지금 계약을 한 거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가 이제 팀 코리아라고 기업이지만 뒤에 코리아가 붙었기 때문에 단지 오늘 시세 분출과 차익 실현이 맞물리고 있어요. 이제 그러니까 증권사에서 이제 목표가를 잡아놓은 부분들을
기점으로 투심이 이제 단기 차익 실현과 매수세가 부딪히고 있는 부분인데 눌림목 조건은 유효합니다. 향후에도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실적 개선세도 이제 도드라지니까 모멘텀에 이익이 붙었다. 그래서 이익 모멘텀이거든요. 모멘텀이 있고 앞으로 실적이 개선될 수 있는 부분인데 난이도가 업이에요. 난이도가. 오늘 쭉 밑에까지 돌아보면 대우건설은 뭐 금리나 수혜가 앞으로 건설주 있겠지만 아직 멀었고 시공을 하고 있지만 일진파워 쪽도 오늘 장중에 뭐 11% 올라가더니 대거 차익 실현. 이게 지금 어렵습니다. 이거 한신기계 모습인데 한신기계도 변곡 뚫고 15% 정도 가는가 싶었더니 약간 시가 돌파하고 고가 위에서 차익 실현. 우진혜택도 마찬가지죠. 예. 우리기술 제어 계측 장비 최근에 흐름 좋았는데 24% 갔는데 지금 5%대거든요. 그럼 이제 이걸 어떻게 바라봐야 되냐? 에너지가 이제 태양광 풍력이 있는데 이쪽은 친환경이라서 장기적으로는 괜찮지만 트럼프 리스크에 자유롭지 못할 것 같고 전력 수요 니즈를 보니까 요즘에 전선은 이제 매매 관점이라 계속 말씀드렸죠. 부러져 가고 있고 어찌됐건 닭 쪽인 에너지 원전 쪽이 지금 오고 있는 쪽이고 체코보 원전 안정감이 있는 수주 쾌거까지 이뤘는데 앞으로 이제 이게 오늘 차익 실현이냐 눌림목 조건이냐 눌림목 조건이냐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 단지 여기서 이제 중소형 정보 에너토크라든지 한신기계 이런 건 기술적 손절매 접근을 하셔야 될 것 같고 등락 과정이 클 겁니다. 이 부분은 분명히 염두를 하셔야 돼요. 네. 지금은 잠재적 매수자가 원전 종목들에 대해서 없을 것이냐에 대해서는 상당히 저는 부정적이죠. 있다는 거죠. 네. 잠재적 매수자가 있을 수밖에 없는 구도예요. 네. 너무 크게 터져나서 뭐 계약이 지금 2기 앞으로도 만약에 더 추가적으로 유럽에 뭐 좀 위치적으로 높은 또 우호적인 위치를 점유한다면 너무 좋을 거기 때문에 이제 이 부분은 여러분들 근데 이제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내가 단기나 단타를 접근하는데 기술적 완성도가 떨어진다. 그러면 기술적 접근을 하시면 안 돼요. 네. 단지 나는 그런 건 좀 못하지만 궁뎅이가 무거운 스타일, 엉덩이가 무거운 주식, 매집, 버티기 이런 거 잘한다. 그러면 저는 상관은 없다고 보여져요. 두산 에너빌리티 지금 이게 연봉 모습인데 3만 원이 여러분들 지금 나와 있는 가격 라인 범주 내에서 지금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요 딱 연 21선이에요. 네, 요 부분을 좀 참고를 해보신다면 사실 이 21선 돌파까지는 모르지만 여기까지 좀 제가 봤을 때는 목표가가 수정될 공산이 매우 높거든요. 지금 최근에 나온 게 28,000원까지 나왔는데 저는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에너빌리티 한전기술, 한전 KPX를 주목을 해봐야 되고 오늘 단지 이제 눌림목 시가 공방하고요. 눌림목 주가 시가 공방, 그 다음에 종가 공방이 좀 치열할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뭐 오늘 좀 너무 어려운 것 같습니다. 진입 타점 잡기가. 뭐 우리가 로버트는 아니니까 당연히 어렵죠. 그러면 내일 정도 보시고 하시고 미국의 옵션 만기 내일이거든요. 이런 부분은 좀 참고해서 접근을 해보면 된다. 저는 앞으로도 원전 쪽은 트럼프 리스크에서 그리고 트럼프의 돌출 행동에 대해서 좀 자유롭지 않겠나 이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원전이 또 방어적인 섹터가 될 수가 있겠네요. 눌림목 접근 유효한데요. 다만 사이즈가 좀 작으면 손절매도 지켜가시면서 하시는 매매 전략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제약바이오 섹터입니다. 주도주들 가운데서 그래도 여기 섹터 좋다고 계속 이야기를 주셨는데 한 줄평 알려주세요. 네, 퍼져나가는 낙수 효과 이렇게 적었습니다. 네, 저희가 기다렸던 낙수 효과가 드디어 나오는 것일지 제약바이오 섹터도 알려주세요. 네, 뭐 오늘 낙수 효과가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뭐 CRTT, 유틸렉스 보시죠. 오늘 상한가 돌입했는데 사실은 뭐 그 흔적들은 좀 있었습니다. 기술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저는 매번 말씀드리지만 제약바이오를 예전에는 상당히 이제 임상실험 모멘텀 이 피치를 받으면서 접근 포인트를 많이 잡았는데 요즘 요걸로는 효과가 좀 없어요. 근데 이제 오늘 유틸렉스가 요 내용이 나오면서 지금 반응을 하고 있죠. 네, 요 부분이 이제 큽니다. 근데 이제 연속성 부분은 여러분들 경계를 일단 하시고 왜냐하면 주도력이 있는 종목은 아니기 때문에 오늘 지금 최근에 올라간 게 이제 고용암 CART 그 S모죠 9월에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이제 초록 공개한다. 뭐 이런 내용들이 슬슬 나오고 거래량 만들어 놨던 부분들 거래량 없이 흘러내리고 나서 급등으로서는 아주 그 기술적으로 지저분한 스타일이거든요. 네, 이런 스타일이 좀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근데 어찌됐건 딱 보면 거래량들이 죽은 흔적들이 없어요. 이런 종목들이 이제 갈 때 좀 세게 가는 형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상한가로 직행을 했는데 연속성 부분은 알 수 없어요. 네.
왜 제약바이오 섹터의 이 종목이 지금 주도력이 있는 쪽이 아니니까. 그리고 이제 오늘 DXVX 이쪽도 오늘 조금 흐름이 괜찮아요. 네, 여기도 이제 제약바이오로 포함시켜야 되겠죠. 네, 당연히. 네, 이런 쪽은 지금 문제가 없는데, 낙수 효과가 조금 이제 뉴스플로우를 타고 간다는 거, 여기도 이제 유전자 기반 진단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요게 특징인 것 같고, 그러면 다른 쪽도 이런 기대를 좀 해봐야 되겠느냐? 어렵습니다. 왜냐면, 순전히 이제 낙수 효과가 맞긴 하지만, 뉴스플로우 형태를 탄 거지 않습니까? 이거는 이제 약간 운칠기삼이 작용해줘야 되고, 오늘 또 낙수효과 좀 가는 게 앞타바이오. 네. 여기가 뭐 최근에 흐름 좋았고 21선에서 이겨내면서 아주 그냥 올드한 쪽이죠. 21선 눌림목 반등 13%대. 여기도 이제 최근에 흔적들이 좀 보이죠. 거래량들이 동반됐던 네, 이런 쪽인데 수급 전이는 되고 있지만 개별 모멘텀 종목이 상승 가세했다. 그러면 기존에 있던 건 어떻게 됐느냐? 유한양행인데 10만 원에서 지금 이제 5일선 옆으로 가는 기간 행보입니다. 여기서 빠르게 못 넘어가면 SK하이닉스처럼 될 공산이 매우 높아요. 참고를 하시고 셀트리온 괜찮고요. 오늘 아직도 5일선 지키고 있고 종군당 최근에 조금 한번 봐보라 했는데 괜찮고 한미약품 변곡 돌파 안 됐고 뭐니뭐니 해도 지금 ST팜인데 오늘 바이넥스도 오늘 나쁘진 않습니다만 바이넥스 너무 많이 갔으니까 이쪽으로 좀 오는 쪽이고 ST팜은 또 괜찮은 쪽. 둘 다 3%대 반등. 그리고 삼바가 굳건하게 지금 시장 자체를 어제 좀 뽑아 올렸죠. 오늘 역시나 상단으로 가는 쪽. 적응증까지, 적응증도 5일선 밑으로 좀 내려왔지만, 34,000원 유지되고, 정배열까지 20일 끌어올리면 괜찮은 모습. 주도력이 이렇게 형성되어 있는 종목들은 여전히 우호적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의 접근 포인트는 제가 알 수 없어요. 손절매 형태로 하시는 분, 매집해서 가시는 분, 가격 조정 끝나고 눌림목 이용하시는 분 스타일은 틀릴 텐데 지금 저 개별 뉴스 모멘텀이 있는 쪽으로 가실 때는 거래량이 이제 터졌잖아요. 저쪽에. 순전히 기술적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기술적 접근의 완성도를 보시고 가시고 나는 기술적 접근이 좀 떨어진다. 그러면 지금 주도군이 있는 CMO, CDMO, 적응증, 바이오 시밀러 요쪽으로 접근 포인트를 여전히 잡아야 되고 앞으로도 트럼프 수혜가 있고 금리 인하 수혜, 통화정책의 수혜 계속 맞물릴 거예요. 네. 그렇다면 지금은 상대적으로 시장이 반도체 돌발 발언이 있었습니다만은 반도체나 2차전지가 조정을 받고 있다. 그런데 제약바이오는 강하다. 그러면 상승 반등 동력 대 과대 낙폭이냐 제약바이오야 정해야 될 것 같은데 제약바이오가 조금 더 강한 모습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제약바이오 섹터에 대해서 긍정적인 의견 여전히 주시고요. 낙수 효과기는 하지만 오늘 뉴스에 의한 급등 종목이 좀 많아서요. 주도력 있는 종목을 여전히 선택지로 가져가 보시면 조금 더 안전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반도체 섹터입니다. 오늘의 조정이 기회일지 추가 하락일지 고민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한 줄평부터 알려주세요. 네, 전반적인 하락 속에 하방 경직성 확보는 아직이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럼 조금 더 관찰할 필요가 있을지 반도체 섹터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오늘 이제 삼성전자 모습 먼저 달려 있고요. 강한 종목은 뭐를 타고 간다? 21선을 타고 간다. 지난번에 이제 눌림목이 내려왔을 때 여러분들 121선, 241선까지 꺼졌을 때는 젠슨항 순전히 그거죠. 콜테스트 통과 못했다는 가십거리. 근데 이제 확인 사살이 되면서 88,000원까지 뻗었단 말이죠. 잘 뻗었죠. 많이 상승 나왔고. 그리고 이제 5일선 타고 올라가다가 이제 21선이 이제 오늘 눌림목 반등하는데 5일선과 부딪히는 이런 형태의 군이거든요. 이제 이게 21선에서 하방 경직선이다. 이평선 기준. 또 이제 지지 저항 이론에 따라서 하방 경직성을 확보하는 방안으로 갈 수도 있는데요. 요거는 조금 더 관찰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제 물론 이겨내려면요. 이 83,500원 오늘의 저가 부근에서 이탈되지 않고 5일선을 기다렸다가 안차게 해주는 모습이 베스트인데 삼성전자 쪽은 그나마 낫죠. 네, 근데 이제 SK하이닉스가 아직 하방 경직성이 좀 멀었습니다. 이제 62동 평균선까지 오늘 TSMC, 엔비디아 삼각 동맹이니까 TSMC를 저격했지 않습니까? 중국이랑 같이. 그렇기 때문에 갭 하락으로 갔거든요.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 이 갭 하락 부분을 메꾸는데 상당한 거래량과 거래 대금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직 주봉 모습으로 기준으로 조금 조정이 남았어요. 그래서 이 일봉상에 물론 일봉상에도 여러분들 이평선이
시간이 좀 없긴 한데 단순 이평이냐 지수 이평이냐 보는 거에 따라서 틀려요, 여러분들. 네. 그 조정 설정은 이제 각각 틀린데 저는 뭐 무엇을 봐라 이렇게 저를 회원들한테 말하지는 않는데 저는 지수 이평을 좀 보는 편이거든요. 네. 지수 이평이 최근 가격을 조금 포함시키고 있기 때문에 좀 그런 거는 이제 교과서적으로 확인을 하시고 그러면 이 반도체에 나와 있던 트럼프의 돌발 행동, 돌발 코멘트가 바로 다 반영되었느냐? 펀더멘탈 문제는 없는데. 그리고 SK하이닉스가 앞으로도 HBM3E 적층 구조로 갔을 때 단수, 또 HBM4로 갔을 때 단수, 요 부분이 문제가 없겠느냐? 문제는 없지만 우위를 점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죠. 네. 단지 실적 부분이 계속 좋아질 테니까 건강한 조정으로 일단 인지를 해보고요. 주봉 기준으로 21선 20만 원에서 19만 원까지는 조금 하락 추세를 열어두자 이렇게 정리하고 문제는 이제 그 커플링 관계 그리고 밸류체인 관계죠. 오늘 TSMC 엔비디아 하이닉스가 무너지니까 에이징 랜드 6.5가 빠져버렸고요. 부러진 거죠. HPSB도 오늘 부러져 버렸고 미세와 손단 공정 ALD 쪽에서도 주성이 중국향이 있어요. 자꾸 오늘 6%가 부러져 버렸죠. 근데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 이건 코미코 모습인데 5%대 반등이고요. 낸드 부품 쪽이고 그리고 원이 가입해서 삼성전자 향 쪽이죠. 상대적으로 여기는 견조하죠. 그러니까 이런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들. 뭐 삼성전자 향이 앞으로 계속 갈 거다 이런 거보다도 오늘 중소형 종목단은 시장 조성자 지금 받쳐놓지도 않죠. 호가 공백이 있죠. 이유 없이 매도 물량도 없는데 그냥 쭉쭉쭉 떨어지죠. 개인 투자자들이 겁을 먹었다는 거거든요. 근데 오늘 외국인들 동향은 어떻습니까? 중소형 종목 쪽으로 코스닥 505 들어오고 있어요. 네, 이런 부분은 좀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고 투자 종합 상황 기준으로 외국인은 코스닥 기준 700억에서 800억 정도가 들어오면 어떻게든 꾸역꾸역 순환매는 돌아간다. 1000억 넘어가면 그날의 회전율은 40%를 넘어갈 겁니다. 이 부분은 참고사항으로 가져가면서 가시되 역시나 고점에서 물린 부분들은 분명히 말씀을 드려요. 손절매 형태를 하셔야 되고요. 밑에서 바닥에 샀는데 아직 변곡점 안착이 안 되면서 한 번 더 밀렸다. 그러면 시간 투자나 기대 수익률 높아진다 판단이 되면 추가 매수까지도 염두를 해보면 좋다까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반도체 종목들에 대한 해석 도움이 좀 되셨을지 일단 저가 매수의 바닥권 종목들을 좀 더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세 가지 섹터 함께 전해드렸고요. 그러면 오늘장 관심 종목 넘어가기 전에 목표가 도달 종목이 있습니다. 바로 두산 에너빌리티입니다. 지난 8일에 그러니까 딱 열흘 전에 다시 한번 강조해서 추천해 주셨는데 23,500원 오늘 이슈로 돌파하고 현재는 약간 탄력이 좀 줄어들었습니다. 이 종목 어떻게 할까요, 전문가님? 근데 뭐 오늘 보니까 차익 실현 흔적들이 다 나오셨을 것 같고 차익 실현을 하셨어야 되는데 저도 이제 그 두산 밥갭 부분에 대한 그 두산그룹의 노이즈가 발생됐을 때 동력은 상실되지 않았지만 안전판 역할이 하나 떨어져 나갔다 이렇게 판단은 했거든요. 뭐 시청자분들이 수익 나신 분들은 잘하신 것 같고 제가 그렇게 크게 역할은 한 거 없습니다. 단지 오늘 제가 빨리 관심주로 넘어가면서 힌트를 조금 더 언급드리는 게 좋지 않겠나 이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장 관심 종목이 궁금해지는데 어떤 종목일까요? 네, 오늘 두산 에너빌리티 준비했습니다. 네, 목표가 도달 종목이자 관심 종목이었습니다. 그럼 추후 전략을 여기서 알아볼 수 있겠네요. 네, 그렇죠. 일단 차익 실현을 하셨어야 되고요. 차익 실현을 하셨는 게 맞고 이제 못했다. 분명히 두 자릿수 수익률이 났는데 못했다. 그러면 중장기 관점이거나 놓친 부분인데 이게 지금 오늘 어렵습니다. 난이도가 이게 지금 최상급이에요. 네, 거래량 동반된 게 차익 실현으로 되고 있는 부분이냐 아니면 잠재적 매수자가 들어올 수 있을 것이냐 이 부분을 언급드려야 돼. 시간이 1분밖에 없기 때문에 가능한 쪽입니다. 근데 이제 주식은 의사결정 과정이기 때문에 접근 포인트를 지금부터 어떻게 할 거냐예요. 저는 손절매 형태로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그러니까 매직 관점으로 예를 들어 21선이 깨지고 62동 평균 19,000원까지 내려왔을 때 갭 상승의 부분을 메꾸지 않았기 때문에 매수는 가능해요. 근데 저는 매집하지 않겠다고 했기 때문에 이제 지지 저항 이론에 따라서 어디로 손절가를 채우고 동시효과로 들어갔을 때 어떤 결정을 내려야 되느냐 이 부분이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동평균선은 지수 이평으로 제가 금방 바꿨습니다. 단순 이평으로 볼 때하고 좀 틀려요. 그러면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의 모습은 5일선 지지 공방을 펼치고 있거든요.
일단 기본적으로 21선이 이탈되면 좀 피곤하죠. 이 21선에 도지형 캔들이 있던, 저는 이런 거 잘 좋아하진 않는데 이 저가로 저는 손절가 일단 측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매수 타점은 잡으시고 손절은 적은데 목표는 높은 쪽으로 가볼 수 있겠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손절은 짧게, 목표가는 길게. 그리고 올라갈 때마다 분할 매도 관점. 손절가 2만 원 제시 들어가고요. 목표가 26,000원 제시 들어가겠습니다. 네, 분명히 이슈는 있는데 오늘 캔들상으로 상당히 좀 어려운 지점이기 때문에 고민이 되실 것 같아요. 기준을 잡아주십니다. 손절매 형태로 접근하시는 게 좋다라고 이야기를 주셨고요. 목표가 26,000원, 손절가는 2만 원을 꼭 지켜서 대응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까지 들어봤습니다. 전문가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스페셜 원 시간이었고요. 토마토 투자클럽의 김민준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되는 말씀들 함께 전해드렸고요. 특정 종목의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네, 오늘 밖에 비도 많이 오는데 건강관리 유의하시고요. 끝까지 투자 전략 잘 설정해서 오후장도 대응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